2021년 6월 12일 뜨거운 열기와 환호로 가득했던 장내에서 에릭센의 시간은 잠시 멈췄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그 충격은 금세 경기장과 축구계를 집어삼켰죠. 그리고 그를 위해 축구팬들이 할 수 있는 건 마음속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뿐.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그라운드를 누벼주길. 덴마크 중심부에 위치한 평화로운 마을 미델파르트. 바로 이곳에서 이 아이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3살 때부터 미델파르트에서 축구 생활을 시작한 에릭센은 자나깨나 축구 하나만을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능은 다른 유소년 선수들에 비해 월등했고 특별했죠. 에릭센이 뛰었던 미델파르트 12세 이하 팀은 지역 리그에서 무패를 기록했던 적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인근에 있던 오덴세라는 클럽으로 둥지를 옮겼을 때 이미 유럽의 빅클럽들은 에릭센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첼시와 바르셀로나, 그리고 AC 밀란 등이 있었죠. 잉글랜드로 가서 첼시 유소년들과 시범 경기를 치렀고 또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클럽과의 조율이 잘 되지 않았고 에릭센은 다시 덴마크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유소년들은 크게 낙담했겠지만 에릭센은 오히려 전혀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쏠리는 칭찬들과 빅클럽들의 관심은 어린 나이에 자만을 느끼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상하리만큼의 에릭센은 겸손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 대해 비판적일 정도로 계속 성장하길 원했죠. 이렇듯 에릭센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의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점을 어렸을 때부터 주입시켰고 또한 단 한 명의 축구 선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며 팀플레이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노력으로 크리스티안 에릭센은 이미 유소년 때부터 멘탈까지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에릭센을 지도해봤던 유소년 코치들은 하나같이 그의 재능과 태도에 감탄했죠. 그 중에서도 당시 덴마크 U17 감독이었던 글렌 리더스홀름은 항상 겸손했던 에릭센을 지도하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에릭센 본인은 자신의 재능이 있다는 걸 알긴 할까라는 궁금증이었는데요. 그렇게 리더스홀름이 질문하자 에릭센은 감독의 눈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코치님, 사실 저도 알아요. 앞서 언급했던 클럽들 이외에도 이 어린 재능을 영입하고 싶어하는 또 다른 클럽, 아약스가 있었습니다. 이 클럽에서도 에릭센 측에게 시범 경기를 하러 오라고 요청했지만 에릭센의 아버지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미 이곳저곳 다른 나라에서 여러 번의 시범 경기를 치르기도 했고 또 학교도 다녀야 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센을 이렇게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아약스의 한 스카우터가 있었습니다. 이 스카우터는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를 클럽에 데려오는데 1등 공신이었던 존스틴 올슨이었죠. 덴마크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본 올슨은 에릭센 가족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곧장 달려가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에릭센의 마음은 어느 클럽을 향하고 있었을까요? 에릭센이 느끼기에 첼시 같은 잉글랜드 빅클럽들은 자신 같은 유망주들이 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은 클럽들은 유망주를 기다려주기보다는 필요한 1군 선수가 있다면 바로 사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반면 아약스는 어리고 재능이 보이는 선수를 영입하고 있었고 경기를 뛰고 싶었던 자신에게 어울리는 곳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에릭센은 덴마크를 떠나 네덜란드에 있는 아약스로 향했고 시간이 흘러 0910 시즌 후반기부터 프로 무대에 데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교체로만 출전했기에 활약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고 그 다음 시즌도 전반기까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산시로에서 펼쳐졌던 이 경기가 있기 전까지 말이죠. 리그 우승을 자주 하는 이미지와는 달리 이 시절의 아약스는 생소하게도 한동안 리그 우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에릭센이 데뷔했던 0910 시즌 후반기에도 클럽은 15승 2무라는 좋은 성적을 기록했지만 우승을 하기엔 살짝 역부족이었죠. 다음 10-11 시즌엔 전반기가 다 지나가는 시점에도 아약스는 4위에 머물러 있었고 클럽은 반드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약스는 감독을 교체하는 결단을 내렸고 그렇게 더부르 감독이 부임하고 치르는 첫 경기가 아까 언급한 산시로에서의 그 경기였습니다. AC 밀란과의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난 에릭센은 비록 공격 포인트를 올리진 못했지만 풀타임을 소화하며 스타 플레이어들 사이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팀의 승리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이후 에릭센은 남은 리그 경기에 전부 선발로 출전했고 대부분 풀타임을 뛰며 본격적인 주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 에릭센의 활약으로 아약스는 시즌 후반기부터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고 7년 만에 다시 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3년 여름
에릭센은 암스테르담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런던에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런던 클럽 중 에릭센의 새로운 둥지는 바로 토트넘 핫스퍼였죠. 당시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던 가레스 베일이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버렸기에 팀의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7명의 신입생이 토트넘으로 이적하게 되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크리스티안 에릭센이었습니다. 팀에 금방 녹아든 에릭센은 포체티노 감독 합류 후 데스크라인을 형성하며 토트넘 공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죠. 당시 최고의 재능들이 모여 토트넘의 황금기를 이끌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승 트로피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모든 걸 보상받을 수 있었던 18-19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도 에릭센은 눈앞에 있는 트로피를 끝내 들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자신에게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느낀 에릭센은 2020년 1월 길었던 토트넘 생활을 마치고 인테르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물론 인테르 또한 한동안 우승을 못하고 있는 같은 처지였지만 이적 다음 해인 20-21 시즌에 인테르는 11년 만에 리그 우승에 성공했고 에릭센은 오랜만에 우승 트로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2017년 11월 14일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 티켓을 차지하기 위한 아일랜드와의 마지막 플레이오프 경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경기 결과 하나로 러시아에 가느냐 또는 TV로 월드컵을 시청하느냐가 정해지게 됐죠. 그렇게 시작된 마지막 경기. 전반 6분 만에 아일랜드 측에서 선제골을 터뜨리며 5만 명에 가까운 아일랜드 팬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일랜드의 홈구장이었기에 더 압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슈퍼스타는 그런 상황을 오히려 즐겼습니다. 에릭센은 연달아 골을 넣으며 결국 해트트릭을 달성했고 자신의 손으로 조국을 월드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인생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에릭센에게 덴마크 언론은 이런 별명을 지어주게 됩니다. 덴마크의 왕. 덴마크 세계의 재능으로 인정받아 18살의 나이로 국가대표팀에 소집된 에릭센은 어느덧 세월이 흘러 조국을 이끌어야 하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에릭센은 다시 한번 덴마크를 이끌며 유로 2020에 나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에릭센의 시간은 잠시 멈추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던 핀란드와의 경기는 전반 43분 만에 중단됐고 장내는 순식간에 충격에 빠졌죠. 덴마크의 선수들은 심정지로 쓰러진 에릭센의 주위를 둘러싸며 가려주었고 쓰러진 지 14분 만에 빠른 응급조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선수들과 축구팬들이 할 수 있는 건 에릭센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는 것뿐이었죠.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가 에릭센에게 닿았는지 그의 심장은 기적처럼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돌아온 에릭센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심장에 제세동기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는 심장의 리듬을 계속 감시하면서 심장박동이 비정상적일 때 전기 충격을 주는 장치로 에릭센은 이 기계가 경기장 안에서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판단했죠. 하지만 제세동기를 삽입한 채 경기를 뛸 수 없다는 세리에의 조항으로 인해 인테르와의 짧은 동행은 그렇게 마무리해야만 했습니다. 에릭센의 프로 경력은 끝났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을 때쯤 그에게 손을 뻗어준 건 프리미어리그의 브렌트포드였습니다. U17 덴마크 대표팀에서 에릭센을 지도했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그에게 제안을 건넸고 철저한 메디컬 테스트를 거쳐 에릭센은 259일 만에 그리웠던 그라운드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하면서 심장 문제를 극복한 위대한 선수로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에릭센의 이야기는 그저 축구를 잘했던 어린 소년의 단순한 성장기를 넘어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정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